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3과목 수질오염 방지 기술 중 마지막 챕터인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챕터 부분은 책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 중요한 개념들 밑줄을 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공식들 두세 개 정도만 같이 하고 이 챕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슬러지 처리의 기본 개념을 보게 되면 슬러지 처리 개통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슬러지의 구성 및 비중, 부피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슬러지는 보통 수분과 고용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밑줄. 슬러지는 수분과 고용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때 TS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필기 부분에서 배웠던 부분인데 VS인 유기물과 FS인 무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슬러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따라서 슬러지가 비중이 어떻게 되고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성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에 있는 슬러지 비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슬러지 비중을 구하는 방법은 슬러지는 물과 T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슬러지의 함유량은 1 또는 100으로 봤을 때 밀도, 이때 물의 함유량을 함유량 퍼센트, 그 다음에 TS의 밀도분의 비중분의 함유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S의 비중은 비중분의 100은 VS와 FS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VS의 밀도 혹은 비중분의 VS의 함유량, 그 다음에 FS의 밀도 혹은 비중분의 FS의 함유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비중과 밀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중에 단위를 붙이는 게 밀도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문제를 풀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잡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처리 결과 생성되는 슬러지를 분석한 결과 함유율이 80%, 그 다음에 함수율이 80%, 즉 물의 함유량이 80%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형물 중 무기성 고형물질이 30%가 있고 무기성 고형물은 FS, 그 다음에 유기성 고형물질은 70%, 즉 VS는 70%가 존재합니다. 자, 이때 유기성 고형물질 FS의 비중은 1.1, 유기성이네요. 자, 그러면 VS입니다. VS의 비중은 1.1이고 무기성 고형물질 FS의 비중은 2.2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슬러지의 비중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TS의 비중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TS의 비중을 보게 되면 TS의 비중분의 1은 VS 비중분의 함유량, 그 다음에 FS의 비중분의 함유량입니다. 자, 지금 이때는 퍼센트 단위로 나타낼 때는 100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퍼센트 단위를 사용할 때는. 자, 그래서 만약에 1로 잡았을 때는 0.7로 잡아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0.7로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0.7은 70%이기 때문이고 0.3은 30%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유기성 고형 물질의 비중은 1.1, 그 다음에 함유량은 70%이기 때문에 0.7, 그 다음에 무기성 고형 물질의 비중은 2.2, 그리고 함유량은 0.3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TS의 비중은 1.2941, 즉 밀도로 봐도 무방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슬러지는 물과 TS로 구성되어 있지만 물은 0.8, 그리고 물의 밀도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밀도는 1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는 개념 부분에서, 개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때 슬러지의 밀도는 1.047이 나오고 이것을 비중으로 바꾸게 되면 1.047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밀도로 보셔도 되고 비중으로 보셔도 되는데 최종적인 단위를 붙일 때는 슬러지의 비중을 물었다면 단위를 없게 해주시면 되고 슬러지의 밀도를 물었다면 단위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슬러지는 물에 대한 비중을 보기 때문에 물의 밀도는 1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슬러지의 부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러지의 부피는 처리 전의 슬러지 부피 곱하기 100 마이너스 처리 전의 슬러지의 함수율, 마찬가지로 처리 후의 슬러지의 함수율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은 처리 후 슬러지 부피 곱하기 100 마이너스 처리 후 슬러지의 함수율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 자, 이 부분은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상등액대 침전 슬러지 용적비가 2대1로 나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등액과 침전 슬러지를 합친 것, 이것이 처리 전 슬러지의 부피라고 볼 수가 있고, 처리 후의 부피는 상등액이 사라지기 때문에 침전 슬러지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V1은 부피가 3이 되고 V2는 부피가 1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V2의 W2를 계산하게 되면 0.9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만약에 퍼센트 단위로 물어봤다면 곱하기 100을 하여서 91%다 라는 답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책을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도록 하고, 자, 농축이란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역할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 방법의 비교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간혹 출제되기 때문에 표를 3번 정도 정독해 주세요. 3번 정도 정독하기, 3번 정도 정독하면서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와 관련해서 소화조 부피에 대한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이 있어요. 자, 소화조의 부피는 소화 전 슬러지와 소화 후 슬러지 유량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소화 기간을 곱해서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올려서 개념 잡기 문제입니다. 자, 함수율이 98%, 그 다음에 유기물 VS의 함량이 62%, 그리고 슬러지의 유량은 100m 세제곱퍼데이입니다. 그리고 25일 동안 소화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유기물의 VS의 3분의 2를 가스화 및 액화해서 함수율 95%의 소화 슬러지로 추출하는 경우에는 소화조 용량이 어느 정도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팁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소화 시 유기물만 줄어들고 무기물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소화 전의 TS는 100 곱하기 1-0.98,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함수율이기 때문에 물이 포함된 부분을 제거하게 되면 2m 세제곱퍼데이라는 값을 갖게 되죠. 자, 그러면 소화 전의 VS는 62%를 함유하기 때문에 1.24, 그 다음에 FS는 38%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0.76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FS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소화를 시키게 되면 VS는 3분의 2가 액화되기 때문에 3분의 1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분의 1을 곱해주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소화 후의 VS는 0.4133 미터 세제곱퍼데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자, 이때 소화 후의 TS는 소화 전에 변하지 않았던 FS 값과 소화 후에 변했던 VS 값을 더하게 되면 1.173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Q2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1733 나누기 0.05를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왜 0.05를 하게 되면 함수율이 95%입니다. 자, 이걸 쉽게 생각하면 슬러지의 양을 보게 되면 고형물 5개에 100개에 해당하는 슬러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95%가 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0.05를 나눈 이유는 우리가 구한 1.1733은 고형물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형물을 슬러지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때 0.05에서 5는 고형물을 뜻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쉽게 보게 되면 100분의 5라고 하게 되면 이때 5는 고형물, 이때 100은 슬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형물이란 단위를 잘라주기 위해서는 나눠서 자리를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따라서 Q2의 값을 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공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혹 출제가 돼요. 그래서 체크를 하고 같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소화율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지금 퍼센트 단위가 지워졌네요. 자, 여기에 퍼센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퍼센트가 잘렸습니다.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됩니다. 100을 안 하게 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해당 값이 0.71이 나왔다면 이 소화율은 71%다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100 부분을 곱해 주셔야 된다는 거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서 이 부분은 그대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자, 밑에 소화조 운전상에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자, 이 부분도 3번 정독해 주세요. 3번 정독하기.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간혹 출제되기 때문에 3번 정도 정독을 해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혐기성 소화법과 비교한 호기성 소화법의 장단점. 자, 혐기성과 호기성은 앞에서도 계속 다뤘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참고해서 이 표를 봐주시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밑을 보게 되면 계량 방법도 또 나와 있어요. 자, 각 슬러지의 계량 방법 또한 표를 통해서 읽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또한 3번 정독을 합니다. 3번 정독하기. 이 모든 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3번 정독하고 문제를 풀면서 많이 출제되었던 것 위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탈수는 마찬가지로 무엇이냐면 물을 빼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부피를 감소시키고 취급을 용이하게 만든다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탈수기의 종류별 특성도 나와 있는데 이 표도 그냥 똑같이 3번 정도 정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3번 정도 정독하기. 자, 그러면 이제 딱 보게 되면 밑에를 보게 되면 딱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제3과목 수질오염 방지 기술이 끝났습니다. 자, 1과목과 마찬가지로 이 과목도 필기와 실기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더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고, 뒤에 나올 제4과목과 5과목에 대한 무료 강의는 밑줄을 치거나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책에 표시된 부분만 혼자 공부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같이 체크를 하면서 들은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제4과목과 5과목도 같이 들어주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은 바로 기출문제를 풀면서 질문 같은 경우는 카페에 남겨주시거나 오픈 채팅방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